자, 오늘도 장바구니 가득 채워가시죠.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구연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 구연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바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공유경제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소유보다는 빌려서 쓰는 시대가 왔는데요. 네. 집과 사무용품 그리고 의류까지 빌려주는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1인이나 2인 등 소규모 가구가 늘었고요. 그리고 작은 소호의 벤처 사업가들이 늘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빌려 쓰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세한 상황을 알아봅니다. 네, 요즘에 정말 렌탈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삶 어디까지 깊숙이 또 자리를 잡았는지 또 어떤 점들이 좋은지 장바구니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유경제란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주는 개념으로 인식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8년에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말인데요. 물품은 물론 생산 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이제 소유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또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그런 공유 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경기가 침체되고 또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도 확대돼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사서 쓰는 게 아니고 빌려 쓰는 거죠. 네. 근데 빌려 쓴다라고 하면 이제 뭐 어떤 펜션이라든지 네. 게스트룸이라든지 맞습니다. 자동차 뭐 이 정도로밖에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폭이 좀 다양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나 숙소 등을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공유경제의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되고 또 공유하는 아이템이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 자세한 결과를 좀 보면요. KT 경제경영연구소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2011년에 19조 5천억 원 규모였던 국내 렌탈 시장이 2016년에는 25조 9천억 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렌탈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망이 밝군요. 네. 인기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소비 성향 자체가 바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미래 불확실성이 좀 늘었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1인 가구가 늘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지출은 좀 줄이고 그러면서도 만족을 높이는 좀 스마트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빌려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는 공유형 렌탈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분명 예전에도 빌려 쓰는 게 있긴 있었어요. 뭐 품목이 네. 다양하진 네, 않았지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과 비교했을 때 이 렌탈 서비스가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존 렌탈 방식이 렌탈 제조업체들로부터 직접 렌탈하는 방식이라면 이제는 렌탈이나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렌탈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네. 뭐 집을 빌려주거나 들어보셨겠지만 숙소를 찾아주는 사이트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렌탈 서비스 내용 하나하나를 좀 차근히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 렌탈부터 좀 알아보고 갈까요? 사실 자동차 렌탈 사업은 이게 최근이 아니었죠. 예전부터 활기를 좀 띄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네. 맞습니다. 자동차 렌탈 사업이 되게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즘에 달라진 것은 좀 더 그 추세가 되게 매우 미세해졌다는 거예요. A사의 렌터카는 10분 단위로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편안하게 쓸 수 있고요. 또 특별한 날에 쓸 수 있는 캠핑카나 리무진 같은 것들도 빌려주는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매우 높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딱 빌려 쓸 수가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에 홈쇼핑에서도 자동차 렌탈 방송 참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홈쇼핑 회사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렌탈 방송 구매 상담 건수가 2016년 8월까지 14만 8천 건으로 이미 2015년 전체 기록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만큼 렌탈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차량 렌탈 업체는 매출이 약 20% 증가하며 사상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가격이에요. 이게 렌탈한다고 결코 싸다라는 인식은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는 게 더 싸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어떤가요? 일단 렌탈했을 때와 실제 구매했을 때를 비교해서 알려드리면 네. 아마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 2000cc 중형차 구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럴 때 2,774만 원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똑같은 자동차를 3년 동안 타는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요. 네. 쓰게 되는 총비용과 3년 후에 되파는 것까지 고려하면 차량 구매 시 총비용은 1,688만 원, 렌탈은 1,944만 원입니다. 렌탈이 250만 원 정도 비싸죠. 네. 이게 인식이 아니라 정말 비쌌던 거군요. 렌탈이요. 네네네. 근데 더 비싼데도 왜 인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렌탈 비용에다가 차량 이용료, 보험료, 소모품비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관리에 부담이 많은 초보 운전자, 그리고 또 여성 운전자들에게는 렌터카가 좀 더 유리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구현아 기자가 얘기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러더라도 자동차 렌탈을 혹시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렌탈에 이어서 가정용 렌탈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처럼 이 가정용 렌탈 시장도 참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수기 그리고 비대 등을 렌탈하는 한 기업이 또 다른 기업에 비슷한 가격에 팔렸죠. 얼마 전에. 그게 렌탈 시장의 인기를 방증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가전을 빌려 쓰면서 매달 이용료를 내는 형태의 시장이 점점 더 확산되고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렌탈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정용 이 렌탈 서비스도 참 품목이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맞습니다. 있습니까? 일단 정수기, 흔히 하시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그리고 비대, 제습기 등이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좀 전통적인 품목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인기 있고 업체들과는 경쟁이 치열한 게 바로 정수기입니다. 네, 실제로 정수기 회사들은 회사별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네, 정수기야 요즘에는 대중적으로 렌탈을 많이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품목을 렌탈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어떤 품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나에게 맞는 제품은 뭔지를 고르는 게 참 고민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자신에게 맞는 렌탈 제품 고르는 팁을 좀 주면 어떨까요? 네,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사후 관리가 어떤지, 어떤 대리점에서 또 가입을 해야 되는지 비교가 좀 쉽지 않은데요. 그럴 때는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종합 렌탈 가격 비교 서비스 M렌탈을 보면요. 5개 브랜드의 정수기를 비교해서 렌탈할 수 있어요. 안마의자도 주요 렌탈 브랜드의 다양한 모델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비교한 후에 간편한 상담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다양한 제휴카드와 프로모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용 종합 렌탈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면 훨씬 좀 편안하게 또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또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겠군요. 최근에는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렌탈이 가능하나요?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렌탈이 인기입니다. 한 오픈마켓은 최근 정수기나 비대,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매트리스 등 280여 개 렌탈 상품을 선보이는 아예 생활 플러스 렌탈 샵을 오픈했어요. 각사가 제공하는 렌탈료 결제에 대한 기본 할인 혜택 주어지고요. 그리고 추가로 2개월분의 렌탈료를 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그런 사이트도 요즘에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자동차와 더불어서 가정용 렌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네, 전자기기입니다. 먼저 A사의 경우에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렌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A3 복합기 렌탈 서비스를 6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또 W사는 IT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클라우드형 통합 패키지인데요. 이제 전산 서비스를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지는 구축 교육 기간이 한 달 반밖에 걸리지 않고 금액을 매월 지불하기만 하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타는 데만 해도 네. 금액이 상당해서 그렇죠. 렌탈 참 인기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렌탈 서비스로 인기인 품목도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히 접할 수 있는 패션도 렌탈이 매우 인기가 끌고 있습니다. 최근 론칭한 L백화점의 경우에는 셀프 웨딩을 위한 드레스와 정장, 주얼리 등을 빌려줍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열린 옷장 서비스를 하는 것을 벤치마킹한 건데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정장이나 블라우스나 다 빌릴 수 있어요. 최근에는 결혼이나 약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 쓸 수 있는 고가의 옷이나 소품들을 이렇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정보네요. 네. 사실 드레스나 정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날에 입는 거니까 굳이 그렇죠. 한번 입으려고 사기는 또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고가의 옷이라든지 소품만 대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일상복도 대여할 수 있습니까? 네, 이미 일상복까지 빌려주는 서비스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 업체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월 정액료를 내고 아우터, 드레스 등 백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8만 원만 내면 4회까지 의류 교환이 가능합니다. 의류까지 이게 빌릴 수 있는 건지 네, 정말 일상복까지. 몰랐네요. 네, 네. 특히나 일상복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 렌탈 서비스의 끝이 어딜까 싶을 정도로 품목이 정말 다양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서비스도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여성 셀러리맨들과 초보맘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제가 딱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네. 건가요? 이 앞서 소개해드린 어플리케이션, 앱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용권을 구매하면 한 달에 4벌의 의류를 빌려 입을 수 있고요. 월 이용료는 8만 원입니다. 네, 2개의 아이템씩 월 4회 빌려 입을 수 있는 이용권은 13만 원이고요. 또 가방의 경우에는 하나씩 월 2회 이용 시 8만 원인데 정기 결제 시에는 매월 10% 할인되고요. 네. 8만 원도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벌을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지출은 네. 특히나 젊은 여성들에게 호응도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출시 후 석 달 만에 이미 가입자가 3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정기 결제 선택 비중도 50%, 즉 매달 이렇게 8만 원을 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또 월 이용권에 더해서 추가 아이템 이용을 선택하는 고객 역시 약 70%에 가까운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인기가 정말 많군요. 네. 이 의류 렌탈 서비스의 인기 비결을 분석해 보자면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기 비결은 한 벌에 수십만 원씩 하는 의류를 유행에 바뀔 때마다 구입하기 힘든 서민층 소비자들의 심리와 어려움을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달에 8만 원도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직장 생활을 위해서 철마다 구입하는 의류비나 한정된 옷으로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에는 합리적인 가격일 수가 있죠. 또 가방 같은 것들도 여성들에게는 브랜드나 디자인이 좀 중요하잖아요. 연말 모임과 같이 중요한 행사가 많을 때는 좀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정보도 좀 주셔야죠. 초보맘에게 유용한 정보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육아용품 렌탈일까요? 네, 맞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용품 못 쓰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렌탈이 활발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운서 그리고 모빌, 대여업체, 그런 대여업체들은 부모들의 아름아름 소개로 대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초보맘들에게 또 더 유용한 공유경제형 서비스 사이트 S사는 크게 공유, 나눔, 렌탈, 구매로 나뉩니다. 이게 렌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공유, 구매, 그리고 나눔까지도 한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공유는 일반 사용자들끼리 집에서 잠자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서비스죠. 나눔이라는 것은 이제 필요가 없어진 상품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렌탈은 제휴된 업체들이 노트북 같은 고가 장비들을 빌려주는 서비스이고요. 네, 구매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자나 회사가 올린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공유와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이 육아용품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출산을 막 한 초보맘들에게 좀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네. 젖병 소독기나 유축기나 유모차, 카시트 등이 좀 인기 품목이라고 합니다. 네. 적게는 하루에 500원부터 많게는 10,000원까지 비용이 들지만 대부분 육아용품이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한정된 기간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요즘에 참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몇 달 사용하고 말 건데 그 비싼 가격 주고 구매하기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정말 유용할 것 같네요. 그러면 육아용품 말고 또 어떤 품목이 있을까요? 네, 노트북이나 게임기, 카메라, 가습기, 안마의자, 장난감 등을 빌려 쓰거나 구매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신부 들러리 의상과 액세서리 등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빌려서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공유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이런 흐름이 좀 보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S사는 최근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끼리 쉐어링 서비스를 선보였어요. 입주민들 간에 서로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건이나 재능을 공유하는 건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유모차 같은 그런 육아용품, 그리고 교자상, 집들이용 그릇 같은 것들, 일시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아이돌봄이나 피아노 교습과 같은 재능 공유도 가능합니다. 재능 공유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공유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무조건 싸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좀 트렌드 자체가 바뀐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단순히 공유 서비스가 활발해진 것 말고 또 이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특정한 시간 또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공유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이나 출퇴근 시간, 심야 등 그런 키워드가 전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특정 시간대에만 이용할 수 있는 카풀이나 라이드 쉐어링이나 주차 서비스 등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의 설치가 2016년에는 약 58% 늘었다고 합니다. 또 카페나 파티룸, 그리고 회의실, 공연장, 음식점 등의 공간을 일정 시간 대여해서 쓰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업종 간에 공유하거나 하는 세분화, 공간 세분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좀 다양해졌군요. 네, 쓸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품목이라든지 시간도, 그러니까 비용도 좀 다양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유 비용도 매우 천차만별로 다양해졌어요. 카풀이나 중고 물품 거래, 그리고 숙박 등에 한정되던 공유 아이템이 최근 명품부터 무료 기부까지 광범위하게 확장이 됐고요. 공유 아이템의 영역에 대한 소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브랜드나 고급, 그리고 프리미엄, 명품 등 고급 트렌드를 뒷받침하는 연관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무료, 그리고 나누다, 봉사, 기부하다 등 나눔과 관련된 연관어도 또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비싼 고가의 제품만 좀 렌탈하는 시대였었는데 요즘에 네. 이제 무료 나눔까지 그 범위가 넓혀졌네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공유의 목적 자체가 좀 다양해지고 있다고 좀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공유의 목적도 상품과 서비스 공유로 얻는 비용 절감의 그런 경제적 가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취미 등의 공유를 통해서 얻는 다양한 가치 추구로 목적이 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꿈꾸신다면 공유 경제에 한번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